안녕하세요. 30년 동안 바다식품의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김현도입니다. 요즘 기온이 내려가면서 입맛도 떨어지고 몸이 쉽게 지치는 느낌 받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럴 땐 제철에만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음식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바로 11월이 되면 살이 단단히 차오르고 고소함이 절정에 이르는 방어입니다. 방어는 크기가 클수록 맛이 깊어지고 제철에 맞춰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확실히 다릅니다. 탄력 있는 살, 맑은 눈빛, 잘 정리된 단면까지 고르는 요령만 잘 알아두면 겨울을 훨씬 가볍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해양식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제철 생선의 영양성분 변화와 체내 흡수율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방어만큼 겨울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도 드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방어가 왜 겨울철에 꼭 필요한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몸이 더 편안해지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경험도 함께 나눠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체력이나 피부, 혈액순환 같은 부분에서 변화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지인의 작은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올해 70이 넘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유난히 무겁고 손발이 차갑다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짜증만 느는 날도 많아지고 피부는 갑자기 건조해져서 얼굴빛이 탁해진 느낌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겨울만 되면 반복되는 증상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꼭 확인하는 게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방어를 부담 없는 양으로 식단에 넣어보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생선이 기름지지 않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방어의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종류라고, 오히려 겨울철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 표정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이 덜 무겁고 손발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피부 윤기가 돌아서 주변에서 얼굴 좋아졌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철 음식 하나가 일상에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직접 체감하신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철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올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어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왜 겨울철에 꼭 챙겨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기력도 떨어지죠. 이럴 때 방어 한 조각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방어의 효능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 관리 부분입니다. 방어에는 피부 수분을 지켜주는 비타민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국내 식품영양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방어에 함유된 특정 비타민이 건조한 계절에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68세 김세훈님은 겨울만 되면 얼굴이 거칠어져서 고민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어를 꾸준히 드신 후 피부 촉촉함이 유지되면서 화장품을 덜 써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기름을 많이 쓰지 않은 구이나 가벼운 회 형태로 드시면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고 효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양념이 너무 강하면 비타민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계절 바뀔 때 피부가 한 번에 건조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다음은 뼈 건강입니다. 방어 머리 부분에는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율을 확실히 높여줍니다. 국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를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골밀도가 빠르게 낮아진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실제로 71세 박은영님은 무릎 관절이 시큰거려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어 머리탕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즐겨 드시면서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방어 머리는 버리기 쉬운 부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영양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탕처럼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만 국물을 너무 짜게 끓이면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간은 적당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관절이 유독 뻣뻣해졌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입니다. 방어 속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해외 연구기관에서도 이 지방산이 혈전 형성 위험을 줄여준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72세 송대철님은 겨울마다 발끝이 차가워서 잠자리에 들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하세요. 그런데 방어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신 후 발끝이 훨씬 따뜻해졌고 밤에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를 보려면 주 1회에서 2회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간장이나 소금을 과하게 사용하면 혈관 건강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리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손발찬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으셨나요? 네 번째는 두뇌 건강입니다. 방어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 활동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층의 두뇌 기능 유지에 이 성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9세 이도라님은 요즘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방어를 식단에 추가하신 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고 기억력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불필요한 양념 없이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먹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요즘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기력 회복입니다. 방어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에너지 생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내 식품영양기관에서도 고령층의 에너지 회복에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73세 한희진님은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쳐서 오후가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어를 식단에 늘려서 드신 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고 오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에 방어를 포함시키면 오후 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화 부담이 생기면 오히려 피로가 더 쌓일 수 있거든요. 하루가 길게 느껴질 만큼 피곤했던 날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노화 관리입니다. 방어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인데요. 국내 노화 연구기관에서도 항산화 성분이 노년층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70세 장용만님은 겨울만 되면 안색이 칙칙하고 생기가 없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대요. 그런데 방어를 즐겨 드시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윤기가 돌고 훨씬 생기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를 보려면 기름을 추가하지 않는 단순한 조리법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구이나 찜처럼 간단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소량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안색이나 활력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일곱 번째는 간 기능 유지입니다. 방어 속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은 피로 회복과 간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식품 관련 연구 자료를 보면 타우린이 간 기능 유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75세 정승호님은 오랜 기간 과로로 인해 피로가 계속 쌓여서 회복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어를 꾸준히 섭취하신 후 피로가 훨씬 빨리 풀리고 몸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구이처럼 기름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피로가 오래 남아서 회복이 잘 안 된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방어가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방어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어가 건강에 좋다는 건 이제 다들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실천하셨던 방법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2회 방어 식단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적정한 섭취 주기가 우리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연속해서 과하게 섭취하면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소화에도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일주일 메뉴를 짤 때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정도 방어를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무리하게 매일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횟수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두 번째는 기름 없는 조리 습관입니다. 방어는 자체적으로 지방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름을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팬에 기름을 많이 두르면 열량만 높아지고 본래의 영양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면 방어 자체의 기름이 나오면서 촉촉하게 익습니다. 찜으로 조리하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없이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힐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조리할 때 기름을 추가하지 않는 습관만 들이셔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생선은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방어머리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방어머리는 손질이 번거롭다고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머리 부분에 비타민 D와 젤라틴 성분이 집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뼈 건강과 피부 탄력에 정말 좋은 부위예요. 머리탕으로 끓이거나 머리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면 국물까지 영양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물을 만들 때 너무 짜지 않게 간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이나 간장을 과하게 넣으면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머리 요리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시면 정말 좋은 건강식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신선도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어라도 신선하지 않으면 영양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선도는 영양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방어를 고를 때는 먼저 눈을 봐야 합니다. 눈이 흐릿하거나 탁하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맑고 투명한 눈을 가진 방어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은 표면을 확인합니다. 표면이 탁하거나 끈적이는 느낌이 든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살의 탄력도 중요합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신선한 방어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고르시면 영양도 맛도 훨씬 좋은 방어를 드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생선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다섯 번째는 채소와 조합해서 먹는 겁니다. 방어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방어의 지방산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무와 대파, 배추 같은 채소를 넣어서 가벼운 매운탕으로 끓여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만 매운 양념을 과하게 넣으면 방어 본래의 맛과 영양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념은 최소화하고 채소와 방어의 자연스러운 맛을 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방어는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셨을 때 가장 맛있으셨나요? 여섯 번째는 소량씩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고 영양 흡수에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방어를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영양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제철에 먹는 습관입니다. 방어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이 시기에 먹는 방어가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제철이 아닌 시기에 먹는 것보다 제철에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제철 음식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우리 몸에도 가장 잘 맞습니다. 여덟 번째는 국물까지 활용하는 겁니다. 방어를 조리하고 나면 국물이 나오는데 이 국물에도 영양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국물까지 활용해서 드시면 영양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물이 너무 짜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방어를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이 되면 반드시 챙기면 좋은 방어의 효능과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기름지고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멀리 하시는데요. 특히 방어는 기름진 생선이라고 해서 더 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어의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고 오히려 겨울철 건강의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이 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력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낍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발이 차갑고 관절도 뻣뻣해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얼굴빛도 칙칙해지고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겨울마다 반복되면서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어를 제대로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윤기가 돌고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기력이 살아나서 오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움직임이 한결 편해집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얼굴빛이 맑아지고 주변에서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철 음식 하나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방어 한 끼만이라도 식단에 넣어보세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눈이 맑고 살에 탄력이 있는 신선한 방어를 고르세요. 집에 오셔서 기름 없이 약한 불에 천천히 구워보세요. 양념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무나 대파 같은 채소와 함께 드셔보세요. 이렇게 한 번만 실천해 보시면 겨울에 접어드는 몸의 변화가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방어와 함께 겨울철에 꼭 챙겨야 할 또 다른 제철 식품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겨울철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